건축주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뭐 좀 예민한 얘기인데 시공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고, 또 하나 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으면, 대청마루가 옛날에는 집 밖에 이렇게 오픈된 상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다 이제 거실 형태로 바꿨는데, 실내 공간 사용 시 그 대청마루가 실내 공간 사용 시 난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 어느 분 먼저 답변을 하실까요? 우리 문경 사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공산품 한옥에 좀 가깝고요. 저희 김 대표님은 수익이라면은 희소성 한옥에 좀 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좀 대중성을 좀 많이 띈 그 한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한 채 한 채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수익성 나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좀 구조를 지금 하면서 좀 이제 하는 그런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김 선생님께서 그 구도를 보신다고 했는데 한옥을 춥다, 뭐 유지관리가 만든다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점이 뭐냐면 단열, 말하는 그 단독주택이 아파트와 차이가 점이 가장 큰 게 난방비가 제일 비싸다는 게 유지관리비가 제일 비싸다는 게 제일 큰 점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들어가서 장성 황룡마을은 뭐냐면은 도시가스가 다 들어옵니다. 신도시 개념처럼 도시가스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첫 번째 들어가는 입지로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지금 아까 그 전라남도에 한옥이 무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실제로 그분들이 한옥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400만 원씩 600만 원대라는데 지금 600만 원대인데 지금 좀 하자에 대한 문제가 좀 많습니다. 지금 좀 뚱뚱한 한옥 중에서 보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면 유지보수가 거의 안 되는 거죠. 하자라든지 이게 딱 단절되는 건데 이제 딱 끝나고 나면은 중간에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유지보수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든 이런 개념이 많이 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유지보수가 좀 필요한 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난방이 안 되니까는 그분들이 저희 그 장성 옆에는 지금 원주민들이 아까 450만 원에 지는 집이 있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난방비가 얼마나 들었는다 했더니 한 그 많이 나올 때는 기름 맨 처음에 기름 보일러 뗄 때는 많이 나올 때는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한 40만 원, 50만 원대 떼려고 전부 다 쇠타를 입고 있다가 자식들이 오면은 좀 난방비가 올라갈 정도로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여기 저 장성 쪽에는 저희가 제일 먼저 본 게 그겁니다.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저기를 들어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그런 큰 문제 없이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구두에 대한 생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900만 원대가 된 것이 이제 침실, 안방 침실을 갖다가 황토에다가 지금 구두를 놨습니다. 구두를 놔가지고 돼가지고 있는데 구두에 대한 방법은 그걸로 했습니다. 그 겸용으로 이제 도시가스 들어가고 구두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떼면은 한 5일 동안 따뜻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난방을 넣고 그다음에 대청마루 거실에 대한 그 실내 공간에 대한 난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처럼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데도 있지만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대중적인 그 한옥을 위해서 그 갤럽 조사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전라남도에 사시는 분들 400만 원대, 450만 원대 집 짓고 사시는 행복마을 쭉 가서 저희가 이제 사랑방 형식으로 사람을 모아놓고 식사 같이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그분들이 450만 원대부터 이제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초기에 행복마을 그래가지고 지원금 주면서 할 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딱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보일러를 많이 떼다 보니까 이제 거실 같은 대천 부분이 이제 석가래가 보이가 이제 넓지 않습니까? 춥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이제 벽난로 한번 놨으면 좋겠다는 거. 대천 부분에는 벽난로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저겁니다. 이제 수납 공간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는 450만 원 하다 보니까는 뭐 그런 것들이 수납 공간이 모자라니까는 다락을 좀 놔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 그 너무 이제 널려져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다락으로 그런 수납 공간을 좀 만들었다는 거 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구두리입니다. 여기는 아무리 그래도 좀 내가 좀 눈에 밭에 가서 일하고 나오면은 좀 몸을 좀 지져야 되는데 여기서 아무리 돈 좀 싸게 했지만은 그 구두를 방 하나 정도는 구두를 놔가지고 좀 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 실내 공간은 난방 방법은 똑같이 지금 악셀 문제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네. 아, 제가 자, 하나 시행 단가 말씀하셨죠? 예,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만 놓는데 400만 원 들었습니다. 400만 원. 일괄로 주는데 구두를 놓는데 침실 하나 놓는데 400만 원. 실행. 예, 제가 문경 대표이사님께 하나 질문이 있는데, 이 지금 말씀하신 건 다 보일러식 난방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산림 정책이 잘 돼서 산에 잡목이 많고 간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간벌해가지고 나무 멀쩡한 걸 전부 필렛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한 손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필렛 만드는 것을 굉장히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엄청난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래식 온도를 이렇게 사용해서 장작불을 떼가지고, 이게 보통 우리 시골에서 하면은 뭐한 3시간, 4시간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썰렁해가지고 온물에서 얼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 온도를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불문을 잘 닫아 놓으면 한 이틀을 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필렛 그 빼치카 얘기를 하셨는데, 빼치카라는 게 이게 공기를 데피는 거거든요. 우리 그 구들 데피는 거. 방식이 완전히 달라서 실제로 빼치카를 떼면은 열 효율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2의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회사에서 스타디 해보신 적이 있는지. 네, 지금 그 구두를 뗀다는 거는 그걸로 난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는 단지 지금 이제 방의 구조만이고요. 지금 요즘에는 이제 더우라고 같이 쓰기 때문에 구두를 하나 가지고 좀 곤란하고요. 네. 아, 예, 뭐 그건 이제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는 문제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자, 지금 네,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럼 이제 뭐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여기 그 국립산림과학연구소에서 신국보 박사님이 여기 한 분 와 계십니다. 신 박사님, 그 문제 관계돼서 혹시 뭐 근거나 있으면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질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심국보입니다. 그 펠릿 관련되는 거는요, 지금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펠릿이 일단 처음에 도입된 거는 뭐 난방용으로 들어왔지만 지금은 화력 발전소에 그 석탄, 화석 자원인 석탄을 대체하는 용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 산에서 나는 나무가 좀 자원이 적어서 그 펠릿 만드는 데 필요한 그 목재 자원들을 수입하기도 하고 펠릿을 전체적으로 수입하기도 합니다. 근데 펠릿을 만들게 되면 그 장작이 타는 것보다 열 효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열량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저희 산림과학원에서는 그 우리나라 국산재를 건축용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그 경골 목조 건축이 우리나라에 많이 퍼지면 국산재를 많이 쓸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접근 방법에서 시작해서 그 연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그 경골 목조 건축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재가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목조주택이면 여러분들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나온 답이 기둥과 보가 노출되는 형태의 건축입니다. 그게 이제 저희는 그 지붕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전통 건축에서 갖고 있는 목재가 구조재이면서 치장재로 수장용재로 쓸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채택해서 그 방법을 가지고 이제 뭐 한그린이라고 하는 어떤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지금 그 문경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와를 올렸을 때 한 800만 원 정도 가는 금액이, 만약에 우리가 기와를 올리지 않고 그 서구식에서 사용하는 석가래 방식의 지붕 구조를 올렸을 때 저희 과학원에서 뭐 4번에 걸쳐서 그 테스트하우스를 지었는데 그때 나온 비용이 한 600에서 6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주제로 나와 있는 그 알뜰한 한옥 짓기 제일 큰 그 어려움은, 개념을 그 정립할 때 제일 큰 어려움은
한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 질문은 우리 그 김장권 선생님께 드리고 싶고요. 한옥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그 의장적인 요소로 기와가 기단이 아니 마당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 정리가 돼서 그게 꼭 한옥의 어떤 규정이 아니라고 하면 목조주택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뭐 지금 그 한옥이라고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 좋은 목조주택인데 경제적이면서도 기둥보가 노출되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에너지 효율성도 좋은 이런 주택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문경 선생님께는 그 현재 지으신 그 현대 한옥에서 가격을 조금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김장권 선생님께는 한옥이라고 할 때 그 한옥이 꼭 가져야 되는 어떤 그 요소가 뭔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간단하게 한 3분 정도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희소성 한옥을 한다고 하셔서 칭찬으로 알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희소성 한옥을 공산품 한옥을 하고 있지만 건축적 건축물을 해야 된다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희소성 한옥이 돼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가 없는 건축물이라는 요소는 그 집주인이 중심이 되는 그 건축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그리고 구들은 요즘은 현장에서 온수 난방과 그 다음에 구들을 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에서는 목재를 태우는 그을음이나 연기에서 민원이 여러 가지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작을 쓰는 것이 굉장히 불편함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목재를 사용하면서 그 열 효율을 높여가지고 아까 구들의 전문가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온수를 대표서 활용하는 부분도 잘 하고 있으니까 아까의 질문은 요소로 대체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은 그 한옥의 요소는 어떻게 하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옥이라는 시장이 시장에서 관심 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조 주택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든 한옥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저는 시장을 양분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목조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주택에서 고건축과 경제 불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디자인이든 형태든 지금 R&D에서 개발을 많이 하는 듯이 그 시장은 따로 있고, 또 센터장님께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겠지만 그런 어떤 양분화되지 않나. 그리고 조금은 세분하고 내밀하게 얘기한다면은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한옥이 갖고 있는 형태로는 그을린 기와에 목조가 가구 결부식이 돼야 되는 게 우리 한옥이 갖고 있는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공간적인 중요한 요소는 마당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옥이 갖고 있는 형태에서 개방과 소통의 주요 요인은 마당입니다. 그 마당은 안과 밖, 그러니까 대문 가까이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방과 소통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마당, 그리고 그 주제 발표 때 했지만 한옥의 그 유연한 공간성, 기능성을 발휘하지 않는 기능, 그러니까 대청, 안방에서는 뭐 아파트 가면은 침실은 부끄러워서 안 보여주시는 분 많으시죠. 안방에서는 그냥 이불을 깔면 침실이고요. 사랑의 방이 되고 접으면 아이들이 놀면 놀이방이죠. 그런 어떤 공간적인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적인 공간인가 되는 요소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문경.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한옥, 그 현대 한옥으로서 절감 방법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 그 김항식 교수님이 지난번에 한번 몇 년 전에 TV에 나오셔가지고 한옥이라는 게 왜 꼭 그 석가래를 갖다가 왜 둥근 석가래를 써야 되냐, 옛날에 각 석가래도 썼고 석가래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한옥도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옥은 지금 시장은 저희 한옥이 주력 시장이 아닙니다. 틈새 시장이에요. 틈새 시장. 틈새 시장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틈새 시장이거든요. 그 이 사람들 여기 한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실제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금액을 낮춰가지고 이제 분명히 이제 낮춰가는 건 맞는데 각재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이제 생략하면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여기에는 그 원하지를 않으세요. 그렇다고 800만 원짜리가 각재를 써가지고 650만 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450만 원짜리에 200만 원이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기호식품하고 똑같습니다. 한옥이. 자기가 뭔가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건 여기에서 옛날의 추억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금액을 따져서 4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야. 그러면 250만 원이나 800만 원이나 그렇다 그러면 800만 원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들어요. 문경 대표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설렁탕을 좋아해서 그 학교 근처에서 원주에 저희 학교가 있는데 먹었더니 국물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와서 먹으니까 그 국물에 우유를 탄 것 같아. 그래서 국물이 이렇게 진액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설렁탕 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한옥도 아마 처음 보기에는 한옥 비스름하다고 해서 사람이 기호하다가 아마 두 번, 세 번 이렇게 경험을 하고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 그 대한건축학회 역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조용훈 교수가 와 계시는데 한번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뭐 소견이 있으시든가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셨습니다. 아, 없으세요? 제가 가주로서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부터 막으시는데. 아니, 지금, 저는 토론하러 왔지 일방적인 소통을 하러 온 건 아닌데요. 아니, 지금, 아, 예, 했어요. 네. 좀 그 열기가 뜨거운 것 같아가지고 식히기 위해서 저는 그 한 30년 동안 건축 엔지니어로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뭐 그전부터 뭐 한옥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한국 건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제 우연히 신문을 봐가지고 신기술과 만난 한옥이라는 그런 포럼이 있다고 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저희 이 엔지니어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 굳이 질문을 드린다면 이강민 센터장님, 사실 지금 왜 비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시장 논리에서 조금 도합되다고 봅니다. 지금 한옥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수주 시장이 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한된 기능 공들이 이렇게 특수 공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고 또 여기다 또 디자인을 또 첨가를 한다면 아마 의도했던 가격은 더 높아질 겁니다. 뭐 양옥을 보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이 요소 기술, 특히 이제 원가 절감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아마 대한민국에 한 70만 정도 건설 기술자들이 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접목한다면은 금방 이 부분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런 식으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 여러 요소 기술이 들어가고 한다면은 아마 한옥이라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교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 있듯이 이 한옥에 대해서도 좀 인증은 기준을 가지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정통적인 한옥을 도전하는 것도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거기에 그 종사하시는 그 도편수들한테 이 부분들에 대한 그들의 기능도도 사실은 보존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건축주 입장에서도 뭐 평당 1,000만 원이다, 1,500이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느냐는 그 사람의 판단이고 또 이게 그 자산 가치가 아마 평생 산다면 몰라도 언젠가는 또 피해에 의해서 매매를 할 때 이 자산 가치가 그대로 유지를 한다든가 또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소로 봤을 때 한옥이 과연 이 원가 절감한 쪽으로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아마 한옥이라는 부분 아까 지금 한 교수님도 공산품 한옥 또 희소가치 희소성의 한옥 또 고건축 한옥 도시에 관련된 한옥 또 시골로 가면 또 한옥 여러 가지 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좀 더 들어간다면 인증하는 그 기구를 놓는다면은 모든 부분에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내 집의 어떤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도입되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갑자기 이 한옥이라는 그 포럼에 와가지고 그동안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미 있는데 의문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증제도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십니다. 인증제도는 제가
지지난 포럼에 한번 초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제도라고 하는 게 뭐 꼭 친환경 인증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같고요. 이제 지금 이 한옥에 대한 논란이 이게 되게 순수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아주 핵심적인 게 지금 오늘 절대 얘기하지 않은 하나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거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 지원금을 안 줘도 됩니다. 아니 자기 집을 자기 맘대로 짓는데 뭘 그거를 잘 지었느니 못 지었느니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알아서 지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세금이 거기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나는 팔짝지붕이 아니라 맞배지붕도 괜찮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 하면은 못 짓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거기 투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이 합의의 문제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원가 절감에만 치중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도 적극 공감하고, 그리고 특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통 장인들이 지금 자생하기 어려운 구조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도한 이 가격 낮추기를 막 푸시를 하는 바람에 시공 현장에서 그 가격이 아니면은 건축주들이 일을 안 주기 때문에 일단 반값에 낮춰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생을 하고 그 대가를 못 받아가는 경우도 생겨서 오히려 그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도 지금 고려를 하는 중입니다. 요소 기술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다 개발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이제 조합하는 그 방식만 좀 개발하면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15분 남았는데 그 플로어에서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네, 저 맨 뒤에 계신. 네. 그 다음에 여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정연구원에 아는 국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실질적인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디테일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실제 이제 설계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작년 9월에 열 에너지 전략에 대한 그 강화 기준이 발표된 이후로 지금 굉장히 그 공산품 한옥을 주된 토픽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공산품이 현재 나와 있는 그 자재 내에서 열 에너지 성능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그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한 그 들어열대창이나 그런 건 물론하지만 여다지 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몇 개 창업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 외에는 현재 인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 한옥에서의 그런 좀 아름다운 유지를 하려면은 여다리 창이나 어떤 실내에서 미다리 창 같은 경우를 좀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현재 이제 미석이 창으로는 그 에너지 전략 계획서를 변경할 수가 있지만 두 가지 미다지나 이제 10개 여다지 창을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금 시공을 하고 계시는 그 대표님께서는 문현 대표님과 그 김장권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현재 디테일을 풀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 10개 창 같은 경우는 그 특정 회사에서 나온 것은 표준 창호에 대해서 한 250에서 300만 원 단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 옥수가 이걸 제작을 했을 때는 10개 창은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제작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한 5배 정도의 그 단가 차이를 지불을 하면서 이걸 쓰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미다지 창과 여다지 창이 아닌 여다지와 미다지 창에서의 어떤 해결 방법은 없는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공산품 한옥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마찬가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격을 낮추는 건 공산품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창의력인 디자인을 집어넣는가에 이렇게 좀 초점 줘가지고 그것을 낮추는 가격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기회가 없을 듯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열 효율비에 대해서 창호, 벽체, 단열, 지금 조금 전에 센터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위하는 진화하고 진보의 기본인 단열인데 그건 거의 패시브한 열 효율이 제로. 그러니까 한옥은 이미 가습기를 돌리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만큼 이미 개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창호에서는 시스템 창호가 우리가 로이 유리 자체가 KS 기준이 국제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고 그리고 로이 유리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로이 필름을 더 붙여서 보강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그리고 또 전통 한옥에서도 삼중문으로 하면서 인사이드 문에서 평사를 이용해가지고 피어글라스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옥은 이미 사람이 좋아하는 수준까지도 와 있다. 몸이 좋아하는 수준에서 이미 한옥이 사람이 좋아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요. 또 벽체도 셀룰로이라든지 기타 단열재 해가지고 저는 단열은 이미 한옥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자인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단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금은 어쩌면 보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의 한옥의 디자인을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내짝 여다지 시스템 창에서 해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미서기가 해결이 안 됩니다. 미다지까지는 되어 있는데 미다지는 포켓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문으로 해결이 되는데 미서기는 레일이 겹치는 부분에서 그 게스켓 역할이 충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얼마 전에 지금 개발하는 업체 대표님도 저희 사무실에서 자문 때문에 오고 그랬는데 시장에서 가격이 굉장히 높고 기능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논리에서 지금 마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요. 이제 시장의 논리에서 수요가 있다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독일의 어떤 그 철물이나 접합 부분 같은 걸 응용해가지고 조만간 제가 알기로는 내년 봄께 시상품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문경 대표님 혹시 답변? 예, 저희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성 쪽은 그 가격이 워낙 민감합니다. 가격에 민감해서 그 일단은 그 한옥의 기본적인 목구조에다가 그 한식기와 그다음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상당히 익스큐션이 많습니다. 대청 같은 경우는 원래가 지금 보는 게 대청에는 조망권을 우선순위를 하니까는 그런 시스템 창호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뭐 로이 창호 해가지고 미닫이로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미닫이나 미서기로 정리했습니다. 미서기로 이제 시스템 발코니 샤시처럼 해가지고 시스템 세미 시스템 쪽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로이 유리다 세미 시스템 정리했고 그다음에 이제 창호 문제는 바깥에 여닫이는 목창으로 아까 말씀드린 목창으로 했고 내부에다가 미서기로 해가지고 이제 샤시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걸 열면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창호로 이제 오픈되고 그다음에 안에다 이제 미서기라는 그런 식으로 가격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예, 조금 항상 이 아쉬움이 남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한번 질문하시고 질문 받고 크로즈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 잡지 C3의 전효진 기자라고 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 건 아니고요. 건축을 한옥 굉장히 아끼는 건축 전문 기자로서 혹시라도 대중분들이 그런 오해를 가지고 돌아가실까 싶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아까 토론 초반에 이은정 대표님께서 목수에 대해서 조금 목수가 디자이너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옥 그 부분을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옥에서의 목수라는 거는 풍수, 설계, 시공 그런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한옥의 모든 걸 총괄하는 건축가를 말하는 겁니다. 동네 집 짓는데 단순히 한 부분만을 맡아서 짓는 그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그 동네 목수는 아닌 거죠. 근데 혹시 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계시고 공부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돌아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부분을 좀 제대로 된 의미로 좀 공유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게 절대 옳은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옛날의 목수는 맞습니다. 풍수부터 설계부터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한옥, 은평한옥마을의 지금의 시점의 은평한옥마을은 아까 말씀하신 농가주택, 전원주택 플러스 있잖아요. 은평의 입지 조건, 북한산 앞에 북한산이 바라다 보이는 그런 경치를 가지고 있고 서울에서 가장 좋은 공기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왜 거기에 갔는가? 전원주택을 겨냥해서 간 겁니다. 그렇지만 또한 도심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고 싶기 때문에 그쪽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은평한옥마을은 전원주택 플러스 도시명 한옥의 형태가 될 거고요. 은평에서는 목수를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가들이 디자인을 하고 목수는 공사를 하는 사람이지 그렇진 않습니다. 은평에서는 현대적 의미의 한옥 목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목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 핸드메이드, 옛날에 장인들은 핸드메이드 장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옥학교에서 배출하고 있는 목수들이 그런 장인들이 맞나요? 그런 장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국에? 우리의 한옥을 모두 그런 장인들이 짓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장인들한테 배우신 분들, 한옥학교에서 몇 달 배우고도 나와서 목수 일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은정 대표님, 자, 두 분의 말씀이 상당히 진지해서 가운데 끼어들고 참 죄송합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제가 소주 한잔 사고. 아니, 누군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우리가 지체했고 오늘 기업 비밀까지 다 이렇게 오픈해서 발표해 주신 김장권, 문경 두 대표이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주제를 또 비용 구조하고 뭐 정책적인 문제까지 아울러서 발표해 주신 오성훈 그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아주 이 우리 깔아앉은 그 분위기에 불을 던져주신 이은정 대표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도경 교수님이 차분하게 또 잘 정리해 주셔서 또 토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강민 그 센터장님 또 여러 가지 그 센터에서 하는 모든 일을 여러분한테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의 김정희 과장님 또 바쁘신데 또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여러분한테 국가 정책 문제를 친절하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목수, 도편수 지금 마지막 두 분의 대화에서 뜨거운 주제로 떠오르는 그 목수 일을 진짜 하시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태도 참우리 건축협동조합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이사장이신 우리 정태도 도교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주제 없이 사회를 본 것은 한라대학교 한재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불찰이 있어서 혹시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나 또 불쾌한 점이 있으면 다 제 과실이니까 용서해 주시고 두 분 시간 되시면 저하고 같이 소주 한잔 드시고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인정량 상사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저는 다시 저한테 발언하실 기회를 주실 줄 알았어요. 안 주셔서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우리 시정연구원 센터장님도 시정연구원도 말씀을 하셨을 건데요. 저희가 그 한옥동 건축자산의 진흥법이 올해 6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에 실행이 됩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가 하위법령 재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아까 이제 에너지 얘기를 하셨는데 에너지 절약 설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옥에 대해서는 특례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시행령 재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가능한 한 더 좀 빨리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내년 6월부터는 에너지 전략 아까 말씀하신 꼭 그 탐호를 쓰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이강민 센터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때까지 제가 포럼에 온 중에 알뜰한 한옥 짓기가 가장 뜨거웠던 포럼 같고요.
근데 정책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그동안 전라남도도 그렇고 우리 것을 보존하고 우리의 경관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한옥을 짓는데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한옥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인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작년에 아우리에서 우리 한옥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같이 이제 한옥이라고 생각했을 때 뭡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목구조와 한식 기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목구조만 있었으면 그걸 한옥으로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일반인들이. 근데 그 일반인들의 세금으로 한옥 정책이 보조금이라든지 아까 은평 같은 경우에는 그 평당 단가를 인하하는 비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직에 있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져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이강민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을 받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한 여러 한옥스러운,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맞는 이런 한옥도 있어요라는 게 좀 많아진다면 저희가 한옥 정책을 펴나가고 한옥을 가격을 낮추고 하는 문제도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정정할게요. 은평 한옥마을에 이러한 보조금이 들어가서 평당 단가가 인하가 됐다는 건 잘못된 학설입니다. 옆에 단독 주택지조차 730에 분양을 하고 저희도 730 갔습니다. 이 학설은 잘못된 것임을 정정합니다. 오랜 시간 토론해 주셨는데 감사 인사는 다 과장님께서 해주신 것 같고요. 열띤 토론 진행해 주시라고 애써주신 한재수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어느 때보다 열띤 토론이었는데요. 끝까지 자리에 많은 분이 남아주셔서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년에 더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고 끝게요.